50대 이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이것만 지켜도 사기 안 당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6가지 비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지 않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평생 쌓아온 재산과 명예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바로 누르지 않으면 영상이 끝나고 나서는 까먹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미리 눌러두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요즘 50대 이후 시니어분들을 노리는 범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사기 피해액이 무려 1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하루에 2억 7천만 원씩 우리 어르신들이 당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평소에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 통장 잔고와 자산 규모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정확한 재산 규모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59세 박영희 씨의 경우를 보세요. 동네 친구들과 차 마시면서 우리 집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시세가 15억 정도 된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영희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드리는데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께 특별한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요. 결국 박영희 씨는 3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재산 규모를 알려주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얼마나 뜯어낼지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둑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뭐가 있는지 미리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규모는 여러분만의 비밀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마세요. 적당히 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로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집안의 보안 시스템과 열쇠 위치입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나 여분 열쇠 숨겨둔 곳 이런 것들은 가족이라도 꼭 필요할 때만 알려주세요. 62세 최명수 씨는 동네 이웃과 친해져서 우리 집은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일이라 외우기 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최명수 씨의 생일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명수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 이웃이 집에 들어가서 귀중품을 훔쳐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범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보안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만의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그 정보를 악용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집에 몰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바꾸시고 여분 열쇠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에게만 맡기세요. 세 번째는 자녀들의 직장과 수입 정보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어디서 얼마나 번다는 얘기는 정말 위험합니다. 55세 이정자 씨는 마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연봉이 1억 넘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정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드님 회사 인사팀입니다. 아드님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지금 당장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해고될 상황입니다. 이정자 씨는 아들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급하게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한 사기였습니다. 자녀 정보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격합니다. 부모 마음을 이용해서 자녀가 위험에 처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수입 정보가 퍼지면 자녀들도 각종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기쁘지만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입니다. 어떤 병이 있고 무슨 약을 먹는지 이런 정보로도 사기꾼들이 접근합니다. 64세 홍길동 씨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뇨병이 있어서 매일 인슐린을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당뇨병 완치 가능한 신약이 나왔다며 건강식품 판매업자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은 부작용이 많지만 저희 제품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서 안전하다고 속였습니다. 홍길동 씨는 600만 원을 주고 가짜 건강식품을 샀습니다. 건강 정보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를 악용해서 가짜 치료법이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정보는 의료진과만 공유하세요.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로만 말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생활 패턴과 외출 일정입니다. 매일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규칙적인 패턴은 숨기세요. 58세 김영수 씨는 매일 오전 10시에 산책을 나가서 12시에 돌아오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영수 씨가 산책을 나간 사이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범인은 김영수 씨의 생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집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생활 패턴을 숨겨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예측 가능하면 범죄자들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외출 시간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가끔은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을 켜두거나 TV 소리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과거의 실수나 약점입니다. 젊었을 때 실수나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개인적인 약점은 평생 비밀입니다. 61세 장미숙 씨는 오랜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우리 큰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결국 장미숙 씨 가족은 동네에서 빚쟁이 집안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보가 대출 사기꾼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아들 빚 정리해드린다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약점을 숨겨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사기꾼들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왜 이런 정보들을 비밀로 지켜야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당첨됐다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지금은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정교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여러분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기꾼이 여러분의 자산 규모, 자녀 직장, 건강 상태, 생활 패턴을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길동님. 저는 삼성전자 인사팀 김 과장입니다. 아드님이 저희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아드님께서 의식을 잃기 전에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드님 통장이 동결되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 직장을 정확히 알고 있고 아들 이름까지 정확히 부르는데 의심하지 않고 바로 돈을 보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오전 10시에 산책을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기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여러분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산책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혹시 당뇨병이 있으신가요? 걸음걸이를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도 당뇨병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요즘 정말 좋은 치료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가짜 치료법을 판매합니다. 정보 보안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퍼즐 조각이 되어서 사기꾼들에게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그림을 보고 여러분을 속일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비밀이라고 생각하세요. 말해도 되는 정보와 말하면 안 되는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는 일단 비밀이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족이라도 모든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가족이 모르는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셋째, 대화할 때는 항상 상대방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순수한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SNS나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데 거기서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사진 하나에도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집 앞 사진을 올리면 주소가 노출될 수 있고, 식당 사진을 올리면 생활 패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화를 받을 때도 조심하세요.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는 일단 의심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확인차 여쭤보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의하세요. 사기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비밀로 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의심해야 합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휴대폰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정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덟째, 이웃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워지면 개인정보가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홉째, 자녀들에게도 이런 보안 수칙을 알려주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째,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살아서 지금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물인 재산과 명예,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호의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착한 것과 무지한 것은 다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솔직함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밀로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가 평화롭고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지 않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비밀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장 잔고와 자산 규모는 구체적인 금액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2. 집안의 보안 시스템과 열쇠 위치는 가족에게도 꼭 필요할 때만 알려줍니다. 3. 자녀들의 직장과 수입 정보는 자랑하고 싶어도 참고 비밀로 지킵니다. 4.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은 의료진과만 공유합니다. 5. 일상생활 패턴과 외출 일정은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 6. 과거의 실수나 약점은 평생 비밀로 가져갑니다. 7. 모든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공개합니다. 8.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의합니다. 9.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10. 이웃이나 지인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